이어서 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아, 건강한 정치 김건. 좋은데요. 예. 일단 어제 협상 타결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네. 의원님 외교관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 야당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협상 타결이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벼랑 끝에 몰려서 협상을 했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지금 많은 내용들이 사실 좀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모호하게 남겨져 있어서 또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할 어떤 세부사항 그것들이 아주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번에 큰 부담을 진 거거든요. 관세가 뭐 무관세였다가 15가 됐으니까요. 뭐 15가 된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와서 살리겠다. 마스가 프로젝트요?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프로젝트가 매력적이니까 미국이 이제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 다르게 보면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야 될 그 책임을 우리가 져주는 거니까 마치 뭐 우리 누가 와서 우리 섬유 산업을 다 살리겠다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회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국은 우리 기업이 다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이제 저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다 시스템 만든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건 기업이니까 또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15억과 3,500억이잖아요. 3,500억 투자하는 대신에 상호간 사실은 25에서 15로 낮춘 게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건데 그렇습니다. 15억은 3,500억인데 어떠세요? 만약에 의원님이 협상을 했으면 그래도 나는 요거보다는 좀 잘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15, 3,500억이면 뭐 선방했다 이렇습니까? 저도 협상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이번 협상단이 가서 협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꼭 여건을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는 우리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 거죠? 그건 왜냐하면 국제 정세는 국내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내 정치 때문에 지금 뭐 탄핵 정국이라든가 뭐 이런 정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EU는 앞서서 이제 막 협상을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EU가 타결이 되니까 이제 우리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EU거든요. 맞아요. 경쟁국들은 다 타결이 돼 15%인데 우리만 25%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벼랑 끝에 몰린 거죠. 시간이 쫓겨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성숙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정치를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아니 보니까 페이스북 어제 쓰신 거 보니까 악마는 세부 사항이 있다.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큰 틀은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뭐 때문에 이 디테일이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총영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에 가 보면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캐나다 정부가 내가 서울에서 5명만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근데 그걸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민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심하니까. 그러면서 가서 보면 사장님이 이제 공장장 역할까지 다 하고 계세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 그러시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업이 이제 진출해서 이제 성공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노무 관리라든가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애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거 갖다가 잘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지만 3,500억
억불에 대해서도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모호하잖아요. 아 수익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말이 약간 다르고 수익도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재투자인지 아니면 예. 뭐 미국이 가지는 건지 뭐 지금 다 불분명한데 예. 일단은 지금 정치적으로 타결해서 발표해놓고 지금 서로 이제 이 분쟁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게 합의문을 써간다든가 이럴 때 예. 글자 한자에 따라서 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사실은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FTA 같은 뭐 일종의 조약 그거는 합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네.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어제 이거는 합의문이 있는 건 아닌 거라는 없는 거죠. 합의문 자체는. 합의문이 없다 그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예. 이제 비망록이라는 걸 작성해서 여기에 대한 그것도 이제 합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해석. 우리의 이해는 이렇다고 이제 미국에 던져놨다는 거죠. 아, 각주를 달아서 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일단 이렇게 뭐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지르고 보는 예, 스타일이어서. 그냥 이렇게 자기 SNS에 이렇게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제 사안이 됐을 때마다 협의를 하는데 그게 사실 국제적으로는 좀 이때까지 통용된 스타일은 아닌데 예.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일단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앞서도 잠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 투자 3,500억 투자를 해요. 근데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돈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보유한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저 리테인 그러니까 이제 유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 가져오지 못하고 수익 그냥 미국에 둔다. 우리는 그걸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두 사람 말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결국은 투자를 하는 건데 예. 그 투자를 해서 뭐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건 돈을 뺏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정책시장의 한 말이 맞겠죠. 아. 재투자의 개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이 세부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예. 지금 워낙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 사항이 좀 그 전에 예. 기준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 세부 사항에서 우리가 이 글자 하나하나 잘 협상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쌀하고 소고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완전 개방 농수산물, 농축산물 이 얘기를 했고 우리 저 김용범 정책실장은 추가 개방 없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정치적인 언어다.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네. 이건 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부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 왜냐하면 지금 유럽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협상한 걸 보면 예.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서 예. 옛날에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을 막 할 때는 이렇게 시장 접근 문제, 마켓 액세스라고 하는데 시장 예. 접근 문제를 강하게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의 중점이 그런 시장 개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펀드 만들고 예. 이렇게 미국의 산업 정책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 이런 거에 중점이 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USTR보다는 러트닉 상무장관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너무 이제 이거는 안 했다 막 이렇게 우리가 또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 쌀을 수입한다든가 농산물 수출하는 주에서 예. 그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주인데 거기서 아니 이게 협상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아니다 하면 예. 또 협상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좀 예. 서로가 이제 좀 잘 양해하면서 예.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얘기 들어보면 쌀과 소고기는 뭐 미국도 사실은 거기가 농사 중부지방에 트럼프 대통령 표받치고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쌀과 소고기는 이게 경제적인 거기라보다 약간 정치적인 이유들 그다음에 국민 감정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제 협상단 얘기 들어보면 이 광우병 시위 사진 2007년 8년 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 여기 쌀이랑 소고기는 이거 안 된다고. 네. 그 협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항상 그렇게 하죠 저희가. 그래요? 예.
저희가 뭐 많이 하는 게 이거면 큰일 난다. 지금 뭐 광화문에 뭐 반미데모가 가득 찬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사실 협상하는 동안에는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 노력을 다 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이해를 했다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SNS에 쓴 것.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농업도 개방했다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너무 더 불거지다 보면 이제 이게 아닌가? 우리 대통령 말이 틀렸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또 새로운 압력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저는 좀 조용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쌀과 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좀 큰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뭐 쌀을 개방한다든지 호주처럼 뭐 소고기 개방했으면 3,500억이라는 숫자를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걸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걸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모든 협상이 좀 그런 모든 협상이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사실 정확하게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3,500억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의 뭐 5,000억 일본 5,500억 불, 그다음에 우리 3,500억 불, 그래서 내가 9,000억 불의 그 투자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게 이제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트럼프 뭐 그런 거지만 사실 또 달리 우리가 양보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FTA 국가라서 사실 이 자동차 관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이었잖아요. 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한 우리 12.5% 갔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그냥 일본 FTA 없는 국가들로 똑같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EU처럼 15%로 그것도 우리가 어쩌면 양보해 준 건데 이제 그런 도대체 뭐가 트레이드오프가 된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분명히 우리가 그걸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을 테니까 그런 트레이드오프는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뭐래도 3,500억이라는 숫자는 안 줄였을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이 보여주는 숫자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구체적인 일자는 곧 나오겠죠. 여기엔 뭐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비를 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정상 간의 관계, 이제 신뢰 관계를 잘 구축하는 거. 첫 만남이니까요. 첫 만남에서 중요한데, 근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외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뭐 이상한죠. 요새 이제 뭐 외교가에 떠도는 소문은 뭐냐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백악관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아니면 이제 라마포사 대통령 남아공의 대통령 가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논쟁이 면박도 당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란 건 원래 미리 잘 준비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 우호적인 거를 이렇게 해서 양국 국민 간에 단합이 되고 양국 관계 좋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결정체거든요. 대본대로 하는 건데요. 그냥 대본이 다 있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그 외교 라인에서 미국하고 잘 협의하고 사전에 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지금. 결국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미 동맹 현대화 이 얘기 하잖아요, 의원님. 그럼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얘기 꺼낼 수 있는 게 방위비 인상, 그다음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 뭐 이런 문제 꺼낼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는데 이제 최소한도 그런 문제가 그 뭐 젤렌스키 만났을 때처럼 막 공론회장에서 막 논쟁이 붙고 뭐 이런 거를 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최소한도 이 대외적으로는 아주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구체 이슈는 이제 대공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꺼내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한이 아니라 대중국 쪽으로 바꿔서 좀 동북아의 주한미군 재편한다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력이 이제 예전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차 대전 때는 뭐 태평양에서도 전쟁도 하고 예. 그다음에 유럽에서 하고 막 두 전쟁을 해도 다 이기고 뭐 이런 강력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요번에 이제 그 인테림으로 그러니까 임시로 만든 그 국가 방위 전략을 보면 예. 그래서 미국 본토 방어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주된 그 위협으로 해서 자기들은 준비하고 예. 그 이외의 위협은 동맹국들이 좀 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면 예. 아마 우리 측에도 뭐 한반도 방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한국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훨씬 더 좀 적극적인 기여를 해주고 뭐 이런 요구가 당연히 올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잘 준비하고 정립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씀이세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방향은 예.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억지력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예.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미국과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잘 찾아가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하는 문제 요거를 이제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른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유화 카드인데 네. 요거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처음에 이제 뭐 방송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의를 나타낼 수 있는 조치를 예. 이제 북한에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제 김여정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김여정 반응에 따르면 뭐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그거 갖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제 뭐 연합훈련 중단을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까 시사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시사만 해도 우리가 막 해주면 예.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그러면 얼마나 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계속 예. 그런 상황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분명히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선의는 보내야 되지만 예.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막 계속해서 양보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좋은 전략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네. 북미 대화 재개될 거로 보세요? 북미 대화는 뭐 언젠가는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쉽게 재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때까지 북한이 예. 협상에 이제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오는 거지 뭐 예.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은 북한이 협상에 나올 요인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러북 간의 결착이 계속돼 있고 그로부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원도 얻을 수 있고 군사적 지원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예. 지금 현재는 우리를 상대하고 미국을 상대해야 될 뭐 필요가 크진 않거든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관련된 거 하나만 질문을 좀 드려보죠. 아침 9시에 내란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한다거든요. 네. 이거 당위의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위의 측면에서 예. 당연히 이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 하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께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 역시 예.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의 중립성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